다음은 164쪽 펴세요. 자, 164쪽 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프린트 한 장짜리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2편 물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 3편 채권에 있었죠. 3편은 달라요. 15가지 전형 계약 중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 매매 계약이 뭐뭐 되지 않고 무효 취소. 그럼 여기 사실 요게 두 가지가 원안의 1, 2, 3,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 뭐가 돼서 유효가 돼서 요 마지막 단계 물권법 세계로 가는 겁니다. 조문 딱 2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문 2개 가지고 합격할 수 있다 없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186조를 이제 보세요. 186조도 3가지가 들어가 있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라는 단어가 있죠.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죠. 563조도 효력이 생긴다 돼 있고 여기도 효력이 생긴다 돼 있죠. 3가지네. 법률행위, 등기, 효력이 생긴다. 563조는 값을 판다, 산다, 효력이 생긴다. 달라죠. 그죠? 그럼 어떤 효력이 생길까? 등기하게 되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뭐요? 소유권 취득하는 효력이 생기겠죠. 소유권. 무슨 건? 그럼 이제 등기와 연관이 있는데 그 앞에 법률행위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 법률행위가 도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이 법률행위는 563도 따라가게 되면요. 전전 있었고 뭐 있었고 약정이 있었고 효력이 생기죠. 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의 채권, 을의 채무, 을의 채권, 갑의 채무, 무무가 되죠. 채무 이행해야 되겠지. 그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못하는 게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죠. 3편 채권 건드렸을 때 공격하는 용어가 뭐다?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럼 채무 이행을 하면 되잖아요. 채무 이행의 마지막 단계가 뭘까? 아니,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잔금 주고 등기 서류 바꾸는 거예요. 3편 채권 매매에서 효력이 생긴다. 달라 효력이 생겼어. 채무 이행하는 마지막 단계가 뭐다? 잔금 주고 서류 바꾸는 거죠. 예? 그게 186조 법률행위라고 생각하기. 그러니까 지금 책은요. 이 등기 치는 과정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그냥 잡동사니 모아가지고 막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읽지 말라는 얘기야. 186조 법률행위 뭐라고요? 잔금 주고 서류 바꾼다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등기 쳐야 되지. 그죠? 그러면 그냥 요 세트로 기억해. 그 법률행위는 채권행위일까요? 물권행위일까요? 제가 알아서 맞히는 게 아니고 몰라도 맞힐 수 있어요. 186조는 몇 편에서 있는 거야. 물권의 대표 주문하냐? 무슨 법이 있으니까? 찍어도 해필 또 채권에 찍으면 안 된다니까? 무슨 행위? 그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까지 있죠? 그러니까 뭐 등기는 물권행위와 별개의 것이다. 뭐 학설이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중개사 시험에 합격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법률행위랑 등기를 묶어서 그냥 물권행위라고 그냥 기억해. 무슨 행위? 그러면 매매는 채권행위일까 물권행위일까?
매매는 채권행위일까 물권행위일까? 이유는? 아니 3편 채권에 있으니까. 아니 그럼 뭐 기억이 편하잖아요. 그럼 매매에서 여기 잔금 주고 서류 바꿔서 등기 쳤다. 이 이야기를 멋있게 표현한 말이 뭘까? 3편 채권 행위 통해서 2편 물권 행위에서 등기 쳤다. 그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채권 행위도 채권적 단독 채권 계약 채권 합동 행위가 있고 물권 행위도 물권 단독 물권 계약 물권 합동 행위도 있겠지. 그러니까 채권 행위 물권의 계급장을 다 떼버리니까 남아있는 건 뭐다? 단독 행위, 쌍방 행위, 합동 행위 세 가지 나눴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다 한 장짜리 왼쪽에다 뭐 했어요? 여기다 유재석이 보낸 뭐다? 소포. 그죠? 1차 면제받은 동철이 상처 먹고 자매추 있잖아요, 지금. 계급장 다 떼고 그냥 집어넣은 거야, 거기다가. 그리고 오른쪽에 뭐 있어요? 15개 전형계약 만들어 놨잖아요. 무슨 계약? 전형계약. 그러니까 3편 채권행위, 2편 물권행위는 딱 맞잖아. 그럼 아까 무권리자가 무슨 자가? 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의 것을 파는 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 타인 권리 매매 유효 무효? 여러분들 왜 남의 걸 왜 팔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갑이 병 재산권 이전 약정하고 을이 병 재산권 받고 돈 줄 걸 약정하면 효력이 생기죠. 무권리자가 채권 행위하는 거 유효해요. 달라다 효력이 있잖아요. 취득 넘겨주면 되잖아요. 근데 무권리자가 처분 행위하는 거 물권 행위는 안 되지.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무권리자가 처분 행위 아까 슬쩍 지나간 적이 있어. 갑 등기, 을 등기, 병 등기, 을이 등기 위조차 팔았잖아. 그럼 등기는 무효 등기 아니에요. 그죠? 무슨 행위야? 물권 행위는 뭐다? 무효야. 아시세요? 그 처분권 없는 자 물권 행위는 뭐다? 무효. 처분권 없는 자가 무슨 행위? 채권 행위는 뭐하다? 유효. 이게 총칙 들어가면 채권 행위 물권 해놓고 채권 행위는 의무 부담 행위, 물권 행위는 처분 행위 또 말을 바꿔서 장난친단 말이야. 채권 행위, 물권 행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디 넘어오는 거야 지금? 그럼 186조는 법률 행위. 잔금 주고 서류 바꿔서 뭐 하면? 등기 치면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8개 물건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몇 개 물건? 출발은 항상 본건이 중심이죠. 그 점유권 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고? 본건 아닌 점유권. 소유권 할 때는 본건, 대표, 무슨 권? 소유권.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면 등기 안 된 미등기 매수인이 경작을 하고 있으면 뭐 하고 있으면?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죠. 본권 아닌 점유권은 있죠. 구별을 하셔야 돼. 그래서 8개 물건이 머릿속에 뭐 한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주 볼 거예요. 손가락 왼쪽 피셔가지고 마디가 8마디 나오죠. 그래서 점소, 지지전, 유질저. 점소, 지지전, 유질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용익물권. 무슨 물권? 이걸 이제 담보물권. 묶어가지고 제한물권. 이렇게 표시해봐, 이렇게. 오므려봐. 이게 아니고, 이렇게. 예? 이게 본권이야, 오므린 게. 하나 남은 게 뭐죠? 그러니까 점유만 혼자 동떨어져 있잖아. 중요한 건 본권인데
비밀은 뭐다? 점유. 아까 3편은 뭐가 비밀이고 3편 채권은 아까 여기 채무리 안에 대해서 해제 있잖아. 해제. 이게 비밀이고 총칙은 뭐가 비밀이고 3번 취소. 4번 밑에 해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3번 옆에 뭐가 있고 취소. 물권은 비밀은 뭐다? 점유. 본권 얘기하는데 점유가 밑에서 자꾸 장난쳐. 그걸 포인트 잡아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은 몇 개가 있다? 8개 물권이 있다. 그래서 이제 물권이 도대체 뭐냐 하면은 물권 뜻이 뭐냐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물권이란 사람이 물건을 뭐해서 직접 지배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뭐 할 수 있다. 독점적으로 배타적인 권리다. 배타스. 또는 뭐다? 독점적 권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이겨놓고서 여기다 장난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사람이라는 물건에 뭐예요? 물건의 주체 아닐까요? 그럼 물건은 뭐예요? 물건 객체 놓고 그럼 여기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중에 여기 이제 뭐가 생겨야 돼요? 주체 객체 있으면 이제 물권 변동이 가야 되지 않아요? 총칙은 뭐라고 표현해요?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변동. 이미 권리 변동 공부했잖아요. 에? 밤하늘의 별을 바라본다 했잖아요. 무슨 변동? 그러니까 물권 변동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무슨 행위? 그러니까 물권 변동도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과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 변동이 있지 않을까? 이미 하나가 나와 있죠. 여기 하나 나왔잖아요. 여기 186조 나왔잖아요. 그게 뭐로 인한 거예요? 그게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또 뭐 하나 있어야 될까요? 법률 행위 아닌 것으로 인한 권리 변동이 이제 187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등기 하려면은 아무거나 갖다 기재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거나 당사가 갖다 기재하면 제3자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해서 칠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물건은 함부로 만들어내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물건 뭐다? 법정주의.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무슨 주의?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책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물권 법정주의로 가세요. 생략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돼. 170페이지 가세요. 170쪽에 가시면은 물권의 종류가 나오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법률은 민법전만 있는 게 아니죠. 민법전 아닌 법률도 있죠. 특히 민사 특별법 같은 경우. 무슨 법? 그럼 이제 민법에서 인정하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소, 지지전, 유실전은 그 법률과 관련된 물권이죠. 그죠? 근데 관습법상 물권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의를 영역 표시해 놓고 한번 읽어볼게요. 의. 제185조에 의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인정되며 당사자가 임의로 물권을 창설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는데, 이처럼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을 무슨 주의란다? 물권 법정주의. 계약은 계약자의 원칙상 민법의 15가지 무슨 계약? 전형 계약 외에도
법률이 정하지 않은 계약을 또 뭐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법률이 정하지 않은 채권 채무도 뭐 할 수 있다. 저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무슨 계약? 전형 계약. 그럼 한 장짜리 보세요. 한 장짜리 보시면은 15가지 전형 계약이 여기 있죠. 증조, 할배, 매합법 보고, 차차차. 아싸 여행 가자. 현상 광고 걸린 고위공직자 교도소에서 임종을 맞아야 돼. 이 15가지 전형 계약이죠. 그럼 이 15가지가 여기 보시면은 전형 계약, 비전형 계약 보여요? 전 있고 전 없고 전형 계약, 비전형 계약 있죠. 그럼 무슨 계약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합의 계약은 전형 계약이다, 비전형 계약이다. 합의 해지란 말은 여기 없어. 전형, 비전형. 중개 계약 없어. 무슨 계약? 비전형 계약. 지금 같이 묶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약금 계약 없잖아요. 그 무슨 계약이다? 그러니까 계약 자유 원칙이 인정되니까 무슨 계약도 만들어낼 수 있다. 비전형 계약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물건은 등기와 연관이 있으니까 물건을 당사자가 마음대로 만들어내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점소, 지지전, 유일전은 전형 물건이죠. 비전형 물건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형, 비전형 계약은 만들 수 있는데 전형 물건 가지고 써야 되지, 무슨 물건 가지고 비전형 물건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 민법 전 물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민법상 물건. 그게 무슨 물건이요? 전형 물건. 자,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물권법에 있어서의 물건의 정형은 뭐다? 확정적이다. 물권법에 강행 규정이 많은 것도 이 물권 법정주의를 채용한 결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편 물건은 대부분 강행 법규가 많다. 3편 채권은 임의 법규가 많다.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강행 법규, 임의 법규는 어디서 놀아떴어요? 강행 법규, 임의 법규는 은행, 행능, 단독, 통정, 착오, 사기, 확정, 가능, 적법, 타당. 어디? 그 적법성에서 논의하는 거야. 어디서? 강행법규, 임의법규는 어디서 논다고요? 그러니까 물권법은 뭐가 많고 등기와 연관이 많은 거야. 강행법규가 많고 3편 채권은 임의법규가 많다고. 그러면 강행법규는 당사자가 특약 달리 정해봐야 효력이 없지. 임의법규는 달리 특약 정하면 특약대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나중에 특약을 어떻게 잘 정할 것인지 그걸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뭐 어디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 끝나고 나서 뭐 이제 합격해가지고 갑자기 공허한 경우가 있어 없어요? 시험 보고 그 다음날 학원 오는 사람도 있어. 왜? 무의식에서 그러니까 막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야. 왜? 1년 동안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오니까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 갑자기 또 뭐 법무사 공부한다고 또 하는 사람도 있고. 법무사. 또 이게 또 깨셔가지고 공부하기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경매한다고. 뭐 한다고? 근데 또 경매 가면 또 계속 적고 있어. 제 한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 그 경매에서도. 근데 기본기를 갖추면 경매할 때도 굉장히 뭐한데? 편한데, 기본기 없이 하니까 또 받아, 맨날 정정이 없어. 반복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물권법은 뭐가 많다?
그러면 여러분 알고 있는 조문 2개 있지 지금. 조문 2개 있죠. 563조는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이죠. 야, 너하고 나하고는 재산권 이전하고 돈 줘야지 효력이 생겨. 이렇게 특약 정할 수 있어 없어? 조문은 약정해야지 효력이 생긴다고 있잖아요. 근데 너하고 나하고는 필요 없어. 실제로 주고받아야지 효력이 생겨. 할 수 있죠.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는 계약서를 써야지 계약이 이루어져. 달리 정할 수 있어 없어? 이게 무슨 규정이니까? 근데 맨 밑에 186조는 강행규정이죠. 특약, 매수인이 땅 문서, 권리증하고 경작하고 있으면 네가 소유자라고 특약을 맺었어. 특약, 유효, 무효? 무효죠. 왜? 그럼 경작하다가 토지가 수용이 됩니다. 돈 300억이 나옵니다. 국가는 누구한테 보상금을 줄까? 땅 문서 갖고 권리증 갖고 경작하는 사람 줄까? 특약상의 주인이 을이라고 돼 있다 하더라도 국가는 인정한다 안 한다? 조문과 달리 정했으니까. 186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시법, 등기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186조가 없으면요, 등기법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실체 큰 틀만 잡아놓고 등기법은 절차적, 실체적 뭐다? 절차. 그래서 중복된단 말이야. 그래서 힘들면은 뭐는 그냥 패스해버려. 힘들면 자꾸 힘든데 하지도 않으면서 여기서 잡지 말고 뭐 해버리라고. 패스하면 되잖아요. 그 포인트 몇 조? 186조. 네, 그럼 이제 거기 가로 3번의 내용이 있습니다.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가로친 데를 색깔 칠해보세요. 무슨 강제, 무슨 강제? 종류 강제와 내용 강제까지 들어간다. 자, 그럼 내용 강제에 예를 들어 나오죠? 볼게요. 예를 들어 저당권을 뭐 하면서? 설정하면서 목적 부동산 점유까지 누구한테? 채권자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내용 강제에 위반돼서 뭐다? 무효가 된다. 저당권이라는 종류는 민법상 인정되지만 민법 356조는 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목적물 점유를 이전하지 않을 것을, 그죠?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저당권 보세요. 저당권 여기 보셨습니까? 보셨죠? 몇 번에 있어요? 8번에 있죠? 이 8번은 어디서 왔느냐? 여기 15가지 전형계약 있죠? 차, 마지막 차. 소비대차에서 오는 겁니다. 무슨 대차요? 대출. 대출 받는 걸 뭐라 한다? 소비대차라 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럼 멋있게 얘기해 보세요. 럭셔리하게. 3편, 채권, 차,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죠. 금전.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부동산 담보 제공을 요구하죠. 그래서 2편 물건에 부동산 담보권이 저당권이야. 그러니까 뭐야? 대출, 부동산 담보. 현실은 부동산 담보 대출이죠. 그렇잖아요? 부동산 담보 대출이죠? 그럼 대출은 몇 편에 있는 거고? 3편. 채권, 소비 대차가 대출. 부동산 담보가 뭐라고요? 저당권. 그러니까 3편 채권이 있어서 저당권 등기가 붙은 거지. 그러면 담보 제공했지만 점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당권 채권자는 3편 채권 갖고 있죠. 2편 물건 본권 저당권 갖고 있지. 본권을 보란 말이야. 본권. 근데 뭘 하지 않는다. 그럼 점유할 때 본권 아닌 점유권. 그러니까 은행은
소비대차 채권 갖고 있고 이편 물건의 본권인 무슨 권은 있지만 저 당권은 있지만 본권 아닌 점유는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전체 돌면서 들어가야 돼요. 3편 채권 소비대차 있잖아요. 2편 물건의 본권인 뭐는 있으나 저당권. 근데 뭐는 하지 않는다. 본권 아닌 점유는 하지 않습니다. 이걸 만약에 점유를 한다고 인정하게 되면 은행 직원들은 그 집과 전부 살아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점유를 갖다가 채권자한테 이전한다는 내용을 정하면 조문과 달리 정했잖아요. 그러면 내용 강제 뭐 했다? 무효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오히려 예를 들어 그게 더 어려워 그게. 자, 우측 갑니다. 자, 판례 맨 위에 있습니다. 자, 위에다 세 가지 써보세요. 소유권, 화살표, 사용, 수익, 처분 쓰세요. 소유권은 뭘 갖고 있다?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렵게 소유권은 권리, 사용, 수익, 처분은 권능 이렇게 설명하는데 시험에 안 나와. 그럼 소유권은 세 가지가 있죠. 사용, 수익, 처분 내용 갖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소유권은 사용, 수익권은 뭐예요? 없고 처분권만 있는 소유권 만들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소유권은 항상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용, 수익, 처분 이 세 가지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 토지는 사용 수익권은 없고 처분권만 있다. 이런 소유권을 만들어 창설해서 거래하게 되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내용도 강제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 수익 연구 포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다음에 171페이지에 거기 8개 물건이 있죠. 점소, 지지전, 유질적. 그거 여기다 옮겨놓은 거지 뭐 여기다. 여기다 옮겨놨죠? 점유권 할 때는 뭐 좀 쓰세요. 본권 아닌 점유권. 소유권 할 때는 본권, 대표, 소유권. 자, 이제 그거 가지고 그냥 뭐 장난 삼아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부의 세계에서 어디서? 부부의 세계에서 김희애가 있었죠? 예? 그 남자 이름, 또 김상중이야, 또. 그건 옛날 거고. 부부의 세계. 남자 있었잖아. 예? 얘는 남자를 할게. 자, 김혜가 여기다 이제 혼인신고가 돼 있어요. 무슨 신고요? 자, 김혜가 이 혼인신고가 돼 있으니까 이 남자에 대해서 뭘 갖고 있냐면 본권, 대표, 소유권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권? 그리고 현재 같이 데리고 살고 있죠. 같이 한 집에 뭐하고 있으니까. 예? 살고 있으니까 모두 갖고 있는 거다? 좀 쓰라니까 요 말을 좀. 본권 아닌 점유권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이제 또 뭐 얘기했지? 예? 네? B라는 예? 여자분하고 뭐야 또? 예? 밖에서는 바람이라는데 자기들은 뭐예요? 사랑이지. 그럼 뭐라고 내가 하면 뭐고? 남이 하면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게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쫓아버려. 뭐 한다고? 꺼져. 그러면 만약에 이 B라는 여자랑 만약에 살고 있으면 이 여자가 이 남자들 뭐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빌려준 거 아니에요. 이게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뭐가 안 돼 있으니까 혼인신고 안 됐으니까 여기는 뭐가 없는 거예요.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는 거지.
혹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홍 감독님 몰라요? 영화에서 이게 있단 말. 그럼 나중에 이제 이 열받으니까 뭐야 이거? 미워하잖아. 에? 폭행을 유도해가지고 뭐야 완전히 그냥 컵 물 던지는 것도 폭행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절대 손대면 안 돼. 그 이건 깨지니까 뭐가 없어요? 없어지죠. 그래서 드디어 여기 뭐야 여기 드디어 혼인신고 했잖아. 그 뭘 취득했어? 그럼 점유권이 사라져 안 사라져? 본권 아닌 점유권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 관계없이 현재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하고서 이제 깨끗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뭐 미래에 남아가지고 또 여기 왔다 갔다 하다 또 어떻게 된 거야? 이쪽도 깨져버리잖아. 그쵸? 그래서 본권 대표 소유권하고 뭐다? 본권 아닌 점유권과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유할 때는 꼭 무슨 말을 써주세요? 자,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갈게요. 171페이지에 분묘기지권. 무슨 기지권? 색깔 칠해 놓으시고요. 무덤기지권. 무슨 권? 171페이지. 맨 밑에. 무덤기지권,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두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이 두 가지는 어디서는 확인할 수 없고, 법률에서는 인정되는 물건이 아니고, 관습법. 결국은 판례에서 확인되는 물건입니다. 조문에서는 볼 수가 없고, 어디서? 판례.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다음에 이제 172페이지 가세요. 시험이 나오면 그 판례를 꼭 좀 기억해 두세요. 몇 번 읽으면 다 맞힐 수 있어요. 자, 1번이 뭐죠? 미등기 무허가. 그죠? 건물 양수할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뭐 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건 있다고 볼 수 없다. 아까 186조 보셨었죠? 조문에 뭘 해야지?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는 갖고 있을까?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지만 본권 아닌 점유권은 있겠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건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두 번째가 온천에 관한 권리. 관습법상 물건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세 번째, 관습법상 사도통행권. 관습법상 물건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거는 이제 공원 이용권입니다. 뭐라고요? 어떤 아파트 앞에 공원이 들어섰다. 그 공원은 누구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들이 배타적인 공원 이용권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공원이 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앞에 있는 것이지 절대적 하면 안 되겠죠. 네, 이것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미등기 무허가 있죠. 네? 미등기 무허가. 두 번째 온천 있죠. 그죠? 네 번째 가서 공원. 어슬렁어슬렁 통행하다. 이 기억하세요. 미등기 무허가 온천 한 다음에 그 옆에 공원이 있어. 그 공원은 뭐 한다고요? 어슬렁어슬렁 통행한다. 거기 이미지로 기억하세요. 뭐라고 중얼거려지? 이미지 기억하여. 미등기 무허가 온천 가서 뭐 한다? 근처 공원 왔다 갔다 뭐 했다?
통행한다. 이거 관습법성 물건 아니다. 한 문제 딱 나 맞히기 딱 좋아. 그렇게 해서 한번 기억하시고, 자, 그 밑에 이제 문제 정도만 한번 풀어봅시다. 확인 예제입니다. 자, 토지 일부에 대하여 점유, 취득, 시효,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키워드가 뭐냐면 점유, 무슨 시효? 취득 시효. 요거는 남의 땅 깃발 꺾고 20년 점유를 하게 되면 뺏어올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남의 땅 점유할 때 꼭 측량해가지고 일필지 전부를 점유하나? 하다 보니까 점유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필지 일부 무슨 시효? 점유 취득 시효. 조심할 것은 이제 등기 취득 시효는 안 돼. 등기. 일필지 일부 등기할 수 있습니까? 논리야 논리. 등기는 반드시 뭐다? 일필지를 전제로 합니다. 취득시효도 종류가 두 가지야. 무슨 시효가 있고. 그러니까 물권법은 계속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이렇게. 점유하고 뭐하고. 그러면 점유 무슨 시효가 있고. 등기 취득 시효가 있다. 이야기. 무슨 시효? 아까 갑 등기, 을 위조 등기, 병 등기 파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지. 그럼 병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효 등기지만 등기부 기재해가지고 10년 세월이 흐르면 몇 년? 무슨 시효? 가능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포인트가 이거 나중에 공부할 때 일필지 뭐가 있으면 이건 가능하겠지. 근데 일필지 일부 등기란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 가지고 뭐하고 점유 취득시효인지 등기 취득시효인지를 또 물어보는 겁니다. 뒤에서 나올 거예요. 어쨌든 맞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한동 건물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으면 구분 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겠다. 건물 일부 구분 소유가 인정되죠. 맞는 질문. 자, 구분 소유는 자동 취득일까 등기 취득일까? 네? 뭘까요? 정답은 자동. 모를 땐 자동으로 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꼭 알아야 맞히는 게 아니고 몰라도 가서 답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해를 못해도 그게 정답이야. 모를 땐 뭐다? 자동 나올 거예요. 자, 세 번째, 미분리 과실. 분리가 안 됐죠? 무슨 방법? 명인 방법 갖추면 독립한 소유권 객체가 되죠. 명백 인식 방법. 네 번째,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 독립한 소유권 객체가 된다. 토지에 붙어 있으면 토지에 뭐예요? 정착물이 되겠지만 분리가 되면 뭐가 된다? 독립한 소유권 객체가 되겠죠. 다섯 번째, 농지 소유자 뭐 없이 승낙 없이 농작물을 뭐 했다? 경작한 경우 명인 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 독립된 소유권 객체가 된다. 명인 방법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소유자가 누구라고 표시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기출문제인데 답을 모르겠어. 그럼 눈치라도 빨라야 되겠지. 명인 방법이 두 군데 나오잖아. 보니까 어디하고 어디. 그럼 둘 중 하나가 거짓말, 둘 중 하나 정답이야. 잘 모를 때는 같은 지문이 반복되잖아요. 그럼 둘 중 하나가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 눈치만 알아도 뭐 한다?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러니까 꼭 정상적으로 모든 걸 다 이해할 생각하지 말고 힘든 건 이렇게 접어서 요 정도. 근데 16개, 20개는 내가 꼭 완벽히 일을 해야 돼. 무의식 세계에서. 무슨 세계에서? 그러니까 술에 한 많이 취해도 시험을 보더라도 뭐야? 숨 상에서 남아야 돼. 그럼 합격해. 아무 생각 없, 머리 굴리는 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럼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거 해드리려고 한 장에다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올 때 가면 이것도 재미없을 거야. 왜? 다 알아. 근데 다른 거 가지고 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 해서 됐고요. 그래서 무단 경작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거기 무단 경작이죠? 여러분 프린트물에 있어 없어? 어디 있을까? 3종 세트. 아, 내 토지에 와가지고 첫 번째 무단 나무 심어놨어요. 두 번째 무단 경작. 세 번째 지금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부터 연습합니다. 부합한다. 자, 무단 식재했습니다. 갑토지에 을이 나무 심었습니다. 나무는 심은 자 걸까? 예? 토지 소유자 걸까? 그게 일단 결론이 되는 거예요. 갑토지에 뭐 했다고요? 나무를 심어놨다. 누가 심었어요? 을이. 두 번째는 뭡니까? 나온 김에 해버려. 그냥 하지 말고. 무단 경작. 을.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한수 썼다가 아예 건물까지였어. 무단 뭐예요? 3종 세트 기억하셔야 돼. 소유자부터 결정하세요. 첫 번째 거. 누구 거다? 이거는 이 전부 다 뒤집는 거 이렇게. 누구 거다? 그러면 이게 잣나무인데 뭔데? 잣이 나오네. 이게 잣은 누구 거예요? 을 거예요? 갑 거예요? 아니, 을 거예요? 갑 거예요? 갑 거 아니야? 갑 거. 부합했으니까. 그러니까 을이 잣나무 심어놓고 가서 잣을 막 가져갈 거 아니에요? 이 잣나무를 법률용어로 원물. 잣을 뭐라 한다? 과실. 을이 잣 따가는 순간 절도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죄요? 을이 항변할 거예요. 아니, 나무 내가 심는데 왜 내가 도둑놈이야? 법으로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에 갔다가 산에 있는 혹시 밤 같은 거 있죠? 절대 주워오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일부러 밤나무 밑에다가 막 밤을 떨어뜨려 놔. 그럼 처음에는 몇 개 줬다가 가면 되는데 갑자기 욕심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차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서 푸대자루에서 따가지고 심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 없어? 저 멀리서 할머니가 보고 있어. 말 딱 지나가는 순간 경찰이 있어. 내리시죠. 밤 따가시 안 따가셨어요? 걸리잖아. 근데 이제 경찰이 권유하죠. 사가실래요? 그냥 저기 가실래요? 팔아야지 뭐 어떡하고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연인 이 보면은 항상 거기 뭐가 나와. 거기 보면 가서 그 자연인 들어가지고 막 산에 들어가서 막 따잖아. 지 거 아니잖아 원래. 그러니까 거기서 항상 뭐래. 산 소유자 뭐 동의해서 했다고 꼭 화면이 나오잖아. 산에서 불 피우는 것도 한 번 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 또 적어 놓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산 주인이 아무 말 안 하니까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 농작물은 누구 거예요? 을 거예요. 아셨어요? 명인방법 갖추지 않아도 누구 거다? 을 거. 세 번째가 포인트야. 건물은 누구 거? 갑. 자, 포인트.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두 가지 구별하셔야 돼. 철거하고 뭐하고? 자, 건물은 을 거니까 거주하는 곳에서 퇴 요구할 수는 없죠. 그죠? 대신 철거는 요구할 수 있죠. 이 철거가 자, 맨 밑에 반환일까 방해 제거일까? 철거, 방해, 제거. 토지 소유권 가지고 방해, 제거, 철거는 요구할 수 있지만 건물은 토지에 뭐하지 않으므로 부합하지 않으므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내쫓아야 돼? 을을. 건물이 철거되면서 내쫓아야 되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이 을집 가서 문을 뭐 해놓고 문 들어가는 순간 주거 침입죄야. 이해되세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힘드니까 또 옆에 또 반은 또 세를 줬네. 옆에다 병한테. 임대차. 무슨 대차? 자, 병한테 철거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찍으세요. 확실해요? 이제 눈치를 봐야 되겠네. 자, 퇴거 요구할 수. 자, 있다 없다. 합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따가 그래서 무단 신축 나오면 철거 퇴거를 연습하세요. 아셨어요? 그래서 바로 들어갈게요. 176페이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의 2번 있죠. 제목 방해 제거. 반환 아니에요. 방해 뭐다? 제거. 권한 없이 타인 토지의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했죠. 왼쪽에다 3종 세트 한번 적어보세요. 뭐? 무단 식재 두 번째, 무단 경작 세 번째, 무단 신축. 나중에 소유권 첨부에서 나올 얘기입니다만은 미리 때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 첫 번째 점. 건물 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에게만 철거 처분권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건물의 누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그러나 소유자에게 철거를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죠. 무단 신축자,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죠. 그러니까 건물은 누구 거니까 무단 신축자일 거니까 철거는 요구할 수 있지만 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무단으로 건물을 임대차한 경우 있죠. 임차는 무슨 권자가 아니므로 176페이지 하고 있어요. 처분권자가 아니므로 토지의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건물 철거를 뭐할 수 없다. 다만 불법 건물에 거주하고는 임차인에게는 뭐요? 퇴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이 뭐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항력 갖췄다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없다. 그럼 포인트가 뭐야? 철거가 되면 퇴거가 안 되고 철거가 안 되면 퇴거가 되는 것으로 딱 기억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낸 문제가 178페이지 확인 예제예요. 머릿속에 기억해버려요. 무단 신축 나오면 뭐부터 시작한다? 철거. 철거가 되면 뭐가 안 되고 퇴거가 안 되고 뭐가 안 되면 철거가 안 되면 퇴거가 된다. 반대로 기억하면 되죠.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갈게요.